자, 이번 시간에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은 생뚱맞게 스펙트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이게 외전처럼 잠깐 중간에 끼는 좀 특이한 단원이라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스펙트럼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자, 여러분 스펙트럼이라는 게 뭘까요? 딱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약간 뭐 들어봤을 텐데, 빨주노초 파남보, 약간 무지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자,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될 테니까 또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고 활기차게 또 배워봅시다. 자, 먼저 이게 뭐죠, 여러분? 자, 팔레트 위에 물감한 거죠. 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미술 시간에 이걸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써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 물감 쓴 다음에 붓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다음에 초록색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이건 그 물통 있잖아요. 그 왜 그 쭈글쭈글하게 생긴 거 그 미술 시간에 쓰던 물통 있죠. 거기다가 이제 붓을 막 이게 닦잖아요. 물통에다가. 그 다음에 초록색 쓴 다음에 또 여기 노란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 또 막 씻잖아요. 물통에다가. 그런 식으로 물통에다 붓을 씻다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요런 색깔들이 다 섞이게 될 거예요. 자, 물통이 빨주노초 파남보 물감 다 섞으면 무슨 색깔 됐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약간 검은색 되죠. 그죠? 네네, 맞아요. 검은색이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감은요, 일반적인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요걸 다 섞으면 검은색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을 할 건 이제 빛이라는 건데요. 빛에도 종류가 많아요. 자, 빛에도요, 빨간색 빛, 주황색 빛, 노란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 보라색 빛,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칠판이 초록색이라고 하면 칠판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 이게 칠판이 딱 있다고 했을 때 칠판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칠판의 성분이 빨주노초 파남보 빛들 중에서 초록색 빛만 튕겨내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 빛이 튕겨갖고 여러분 눈으로 들어가니까 초록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봐요. 많은 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에는 그 색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건데, 자, 근데 빛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빛을 싹 다 섞잖아요. 그러면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하얀색이 돼요. 하얀색이. 자, 물감은 다 섞으면 까만색이 됐죠. 근데 빛은 다 섞으면 하얀색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빛이 다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전구를 보면 하얀색일 거예요. 하얀색인데 사실 요 안에는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얀색 빛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 이런 애들이 다 섞여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는 게 바로 이 전구다. 하얀 빛이다. 자, 근데 여러분 물감은 한번 검게 섞였으면 그거 분리할 수 있나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 물감 다시 그 물통 안에 막 섞인 거 분리 못 하잖아요. 근데 빛은 분리하는 게 가능해요. 빛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얘네들이 섞여 있을 때 그거를 다시 분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전구에서 빛이 나올 때 빛이 쫙 나올 거예요. 특수한 어떤 장치를 그 빛을 통과를 시키면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자, 볼까요? 요거예요. 됐죠? 자, 보면은 하얀색 빛이 쫙 왔어요. 이게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다 섞여 있는 빛이죠. 자, 근데 얘가 요런 장치를 통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자, 이런 기기를 뭐라고 하냐면 분리시켜주는, 빛이 광이죠. 광자할 때 빛을 분리시켜주는 기기 해갖고 분광기라고 부르는데, 분광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분광기가 뭐냐면은 프리즘. 지금 사진에 나타난 이 삼각형 모양의 렌즈 같이 생긴 게 바로 프리즘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요렇게요. 자, 됐죠? 이렇게 다시 한번 빨주노초 파남보 다 섞여 있는 빛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준다. 프리즘 같은 걸 통과시키면은 물감과 다르게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분리시킬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판때기를 하나 갖다 대면 자,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 빨간색 보이고 여기 주황색 보이고 노, 초, 파, 남, 보라색이 이렇게 그대로 비춰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판 갖다 댔으면 그냥 여기가 허옇게 밝게 보이고 끝일 텐데 여기다가 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져서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펙트럼. 이해되시죠?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시. 빛이 여기에 막 섞여 있는데 그거를 분광기, 뭐 대표적으로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갈라지고 여기다가 판을 갖다 대면 빨주노초 파남보 빛에 띠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무지개 아실 거예요. 그죠? 이 무지개도 그 스펙트럼의 원리랑 비슷해요. 그 물방울들이 막 이렇게 막 습한 날에 막 떠 있다 보면 비가 온 다음날 막 물방울이 떠 있으면은 그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할 때 어쩌다가 각도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면 쫙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게 바로 무지개인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 우리가 일반적인 그 봤을 때 그 전구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그 별빛도 마찬가지예요. 별빛 같은 것도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태양빛 같은 경우는요. 태양빛이 여러분 태양빛이 잘 보면 약간 누르스름한 빛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햇빛이 딱 저기 창문 쪽에 햇빛 들어올 때 보면은 약간 노란빛을 띠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에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는데 노란색 빛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노란빛으로 보일 뿐인 건데 아무튼 태양과 같은 별들도 빨주노초 파남보 요 다양한 색깔의 빛들이 다 섞여 있는 거다. 이 전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갈라지는데 거기다 판때기를 갖다 대면 요렇게 연속적으로 빛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됐죠?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빛이 몇 개가 비춰져 있는 걸까요? 빛이 지금 섞여 있는 걸 갖다 분리시켜 놓은 거잖아요. 몇 가지로? 자, 여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 파, 남, 보 이렇게 7가지로 분리를 시켜 놓은 거죠? 라고 하면 틀려요. 아니에요. 7가지가 아니고요. 자, 몇 개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무한개예요. 무한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새빨간색이고요. 여기는 덜 새빨간색. 여기는 살짝 더 덜 새빨간색, 여기는 더 덜 새빨간색, 여기는 살짝 불구스름한 색이고 여기는 좀 더 주황색에 가까운 빨간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빨간색이어도 이게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는 그냥 보기 좋게 7개로 갈라 놓은 건데 실제로는 무한 가지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봤을 때 이게 초록색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초록색, 약간 연두색에 가까운 초록색, 좀 더 연두색에 가까운 초록색, 약간 누리끼리한 연두색, 노란색에 좀 더 가까운 연두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무한개라는 겁니다. 무한개. 그래서 이 무한가지, 여기에서 무한가지의 빛이 섞여 있는, 별빛이나 전구에서 무한가지의 빛이 섞여 있는 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거를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한개로 갈라져서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에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됐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다른 스펙트럼이 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스펙트럼이 한번 알아두면 되게 쉬운데 처음 배울 땐 좀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철판으로 막아버렸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여러분? 요 빛이 아예 통과를 못하니까. 그죠? 그냥
여기서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보일 거예요. 안 보이게. 새까맣게 보일 건데, 자, 근데요, 만약에 철판 말고요, 여기에 차가운 기체가 있었다고 해봐요. 차가운 기체? 차가운 기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빛이 통과를 하긴 하죠. 자, 통과를 하는데,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차가운 빛 안에 있던 이 차가운 기체 안에 있던 그 차가운 원자들이요, 이 빛들, 이 무한계 빛들 중에서 몇 가지를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예를 들면, 요놈이랑, 요놈 이렇게 세 개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무한계 중에서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쳐다봤을 때 그 흡수한 빛이 안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까만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흡수 스펙트럼. 됐죠? 흡수 스펙트럼. 자, 그리고 요 까만 선을 뭐라고 하냐면 흡수선이라고 해요. 흡수선. 자,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빛을 지금 이 차가운 기체는 몇 개를 흡수한 거죠? 하나, 둘, 세 개 흡수했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선생님 요것도 무한계 흡수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실 흡수선의 폭이라는 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지금은 세 개 흡수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흡수선. 자, 다시 무한계의 빛이 섞여 있는 빛이 차가운 기체를 지나갈 때 요 기체 안에 있는 원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자 안에 있는 원자가 보면 원자핵 주위에 이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이 전자가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해줬는데, 전자는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운 기체 안에 있는 원자가 이 빛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 무한계 중에서 몇 개만 흡수를 하는데, 여기서 흡수했으면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흡수한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다. 이게 원리가 이거예요. 딱 이러면 여기에 차가운 기체가 있고 거기에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 전자가 주황색 빛을 흡수하면, 그죠? 주황색 빛을 흡수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땐 주황색이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쫙 올 때, 다시 보면, 올 때 이 차가운 기체 안에 있는 원자가 이 주황색을 슉 흡수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쳐다볼 때는 주황색 빛이 안 보이니까 여기가 까맣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이 흡수 스펙트럼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전구나 별빛에서 나온 빛은 몇 가지 빛이 섞여 갖고 나온다고 했죠? 무한가지라고 했어요. 무한가지. 그죠? 근데 그 무한가지 중에서 이 차가운 기체가 몇 가닥을 흡수해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차가운 기체 말고 그럼 뜨거운 기체는 어떠냐? 뜨거운 기체. 자, 뜨거운 기체는 여기서 뜨거우니까 빛을 방출해요. 그 자체로, 뜨거운 기체는. 마치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원리가 비슷한 걸로, 여러분 쇠를 막 빨갛게 달구면은 막 열이 나면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거 마냥 뜨거운 기체도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방출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 전구나 별빛은 무한가지 빛을 방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빛은 무한계가 아니고 그 몇 가닥만 방출을 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지금 빛을 방출은 했는데 무한계를 방출한 게 아니고 한 개, 두 개, 세 개만 방출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가닥가닥이 나타나는데,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뭐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방출선이라고 한다는 거. 방출선. 됐죠? 고온의 기체가 이제 저기 전구랑 별빛 요런 거랑은 다르게 무한계의 빛이 아닌 몇 가닥 빛만 방출하는데, 그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왜 뜨겁냐면 보통 이제 다른 별빛을 흡수해 가지고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거는 지금 요점은 아니고, 이 뜨거운 기체, 차가운 기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확한 원리 같은 건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단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 원자 안에서 기체도 어쨌든 그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원자에 보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면은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지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차가운 기체처럼 얘가 지금 에너지를 많이 안 갖고 있는 상태면은 이제 뭐 에너지를 내뿜는 게 아니고 흡수할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 차가운 기체 같은 경우는 여기선 이제 에너지가 적은 그 원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방출하기보다는 흡수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운 기체는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빛들을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뜨거운 기체는 에너지가 높은 원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빛을 흡수하기보다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래서 이렇게 방출선이 나타난다. 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무슨 스펙트럼이요? 무한개의 빛이 섞여 있는 걸 나누는 걸 이제 우리가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데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 무한개 빛들 중에서 차가운 기체가 일부만 흡수하면 그 일부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까만 선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뜨거운 기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은 기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빛을 방출하는데 아까처럼 무한개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 몇 가닥만, 일부만 방출을 한다. 그거를 방출 스펙트럼,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 이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이 요 세 가지 스펙트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거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 친구들, 요거 차가운 기체랑 뜨거운 기체 요 차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요 별빛에서 이렇게 쫙 나왔을 때 갈라놓은 거 스펙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광원이라는 게 이제 그 빛의 원인 뭐 그런 뜻이에요. 빛이 나오는 거. 자, 아무튼 이 광원에서 기체를 통과했는데 만약에 이 기체가 흡수를 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 뭐죠?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뜨거운 기체가 직접 빛을 방출했는데 뭐 한두 가닥, 뭐 몇 가닥만 방출한 거,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자, 요걸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하죠. 자, 요 기체 1번, 그리고 요 기체 2번. 자, 어떤 기체가 더 뜨거운 기체다? 2번 기체가 더 뜨거운 기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그 별빛. 자, 이제 별을 요렇게 그려야죠. 별은 실제로 요렇게 안 생겼죠. 그죠? 요렇게 생겼는데, 태양이라던가 별이라던가 요런 걸 관측을 해보면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별빛에서 처음 방출된 거는 이제 무한개가 섞여져 있는 아마 연속 스펙트럼이었겠죠. 근데 이 별 주변에는요, 지구처럼 별도 대기가 있거든요. 대기가 있어가지고 저 별의 표면에서 처음에 빛들이 무한개가 나왔겠지만, 이 나오면서 이 별 표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별의 대기를 지나면서 이 별의 대기가 그 빛들 중에 일부를 흡수를 하게 되어갖고 이제 우리 눈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관측이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러면 스펙트럼의 선이 뭐 몇 개냐, 몇 개를 방출하고 몇 개를 흡수하는 거냐, 이거는 원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원소마다 싹 다 달라요. 그 마치 전에 원자마다 양성자 개수 싹 다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자마다 그 갖고 있는 전자라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요런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원자에 따라서 아까 전에 그 뜨거운 기체와 차가운 기체 요런 기체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싹 다 다른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수은은 요렇게 생겼고요. 나트륨의 스펙트럼은 요렇게 생겼고, 헬륨의 스펙트럼은 요렇게, 수소의 스펙트럼은 요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는 거. 왜? 원자마다 전자의 개수가 다 다르고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요, 별명이 있는데 원자들의 지문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지문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왜 범인 잡을 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원자마다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떤 원자로 기체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과학자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정말
대충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수소 스펙트럼이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수소가. 자, 그리고 헬륨이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헬륨이. 요게 이제 수소, 요게 헬륨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빛이 무한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차가운 기체를 통과했어요. 차가운 기체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프리즘 통과해서 우리 눈에 봤을 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 걸 봤는데 요렇게 요거랑 똑같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차가운 기체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알아낸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걸 봤는데 스펙트럼 봤는데 만약에 요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헬륨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요 차가운 기체가 지금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알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띵띵띵 수소에다가 띵띵 이렇게 요거랑 요게 서로 겹쳐져 있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가운 기체가 수소에다가 플러스 헬륨 요거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태양 주위에도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론 여기도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 태양 표면에 비하면 차갑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빛이 이제 일부가 흡수가 돼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태양광의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뭐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뭐 프라운호퍼 스펙트럼 뭐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미 과학자들이 나트륨, 수소, 네온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을 딱 봤을 때 위치가, 자, 보세요. 나트륨, 이게 나트륨의 스펙트럼이거든요. 여기에 나트륨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의 대기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요 스펙트럼을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요거 그대로 내려보면 없죠?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태양에. 자, 그러면 수소 볼까요? 수소. 자, 얘 있죠? 자, 위치만 같으면 돼요. 요거 있죠? 그리고 요거 있죠? 그리고 요것도 있죠?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 태양의 대기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낸다는 거죠. 자, 네온은 없죠? 없죠. 아까 뭐 벌써 이미 없는 거예요. 네온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태양광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뭐 그거 말고 지금 다른 원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자마다 스펙트럼의 위치가 싹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스펙트럼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아까 말했던 거죠. A라는 원소의 저희 스펙트럼이 요거고 B라는 원소의 스펙트럼이 요거라는 거는 이미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여기 빛이 딱 나왔는데 차가운 기체를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분광기 통과해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요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 보면은 지금 A도 있고, 그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 그리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거 그러니까 A, B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차가운 기체가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좀 여러분 좀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흡수선이고 여긴 방출선이잖아요. 그게 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예를 들면 같은 원소면은 똑같이 나타나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수소라고 하면 수소의 흡수선은 얘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수소의 방출선도 얘 이렇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거 뭐 정말 자세하게 말하면 요런 거죠. 여기서 이제 빛이 나왔을 때 차가운 기체 통과해갖고 이제 프리즘 통과해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거꾸로 수소로 이루어진 뜨거운 기체에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통과시키면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을 보겠죠. 그럴 때는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뭐 방출선이든 흡수선이든 그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강조, 중요점,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정확하게는 흡수 또는 방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말이죠. 어떤 물질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게 이번 시간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2학년 때 과학을 안 할 거라고 하면은 뭐 마주칠 일이 없겠지만 2학년 때 과학을 한다 하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한, 뭐 화학에서도 나오고 지구과학에서도 나오고 물리학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 스펙트럼에 대한 거,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다? 원자마다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싹 다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그 기체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선생님이 예고했듯이 빅뱅 때 수소헬륨만 생겼지 다른 거 안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 다른 원자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